496페이지 매각 결정 절차입니다. 그 매각기일 날 다시 한번 매각 절차를 여러분들이 법원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시에 집행관이 이게 마이크 잡고 주의사항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입찰할 사람 10시 되면 다 나와 있겠어요? 안 나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가보셔서 그러는데 한 명도 없어요. 입찰할 사람은 누가 나와 있냐면 교육생들만 나와 있어요. 교육받고 실습하러 온 사람, 저보고 제가 가보고 오라고 해서 간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나와 있고 진짜 입찰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입찰할 사람은 1시간 전에는 마감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1시 안에만 가서 미리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봉투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는 아무도 없어요. 입찰할 사람은. 그 법정 안에서 막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 뭐 묻고 이런 분들은 입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전부 교육받으러 온, 실습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공부하러 온 사람들. 입찰하러 온 사람들은 10시 반 넘으면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한 사람이 입찰자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입찰자 막 매각 물건 명세서 열람한다고 줄 서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경쟁이 치열한 줄 알고 아무도 입찰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입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입찰할 사람은 아무 말 안 한다고 그냥 물어도 대답도 안 해요. 뭐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시 1등 그 입찰표 적어내가 11시 10분에 개찰해가지고 서울중앙, 저는 뭐 이게 경매 강의를 하면서 여러 지방법원을 많이 가봤어요. 경매 강의하면서.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데는 한 300명 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법정에 사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게 경매 나오면 50대 1입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막 50명이 입찰하면 집행관이 그거부터 개찰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 끝나고 나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좀 자리가, 앉을 자리가 나오겠죠. 300석인데 막 700명, 800명씩 서가지고 있어요. 가보면 법정에.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을 부른다고요. 그러면 최고 높게 써낸 사람이 2명 이상 나오면 추가 입찰을 합니다. 최고 높게 써낸 사람들끼리 2번, 한 번 더 한다고요. 그래도 또 동점이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해요. 제가 법정에 진짜 똑같이 써낸 거 봤어요. 둘 다 1억 써가지고 1등을 했어요. 여자 남자분이. 그럼 둘이 추가 입찰을 하는데 누가 1등 했겠어요? 여자 남자 둘이 붙어가지고. 그 여자가 이겼어요. 여자 1억 500, 남자는 1억 300 써냈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왜 그렇게 높게 써냈냐. 시세 1억도 안 한 거예요. 물었더니만 남자 놈한테는 이기고 싶어서 많이 썼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 남자한테 이기다가 무조건 높게 써내면 나중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시세를 알아보고 써내야지 무조건 높게만 써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경매 격언에는 뒤에 숫자를 무겁게 적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1억 적으면 이런 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재테크 강의인데 이런 거는 1억 1 맨 앞에 거 빼고 다 000이잖아. 1억이면 그렇게 적는 게 아니라 1억 9원, 1억 99원, 99,000원 이렇게 적으면 뒤에 숫자가 무거우면 무조건 1원이라도 높게 써낸 사람이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1억 500 이렇게는 적지 말라고요. 뭐 9,900원, 99,000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뒤에 숫자를 무겁게 적는 게 좋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매각 허부 결정,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 항고할 수 있다. 적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항고할 때 아까 항고 보정님 얼마라고 했어요? 49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매각 대금의 10%죠?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10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법 조문에는.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암기 프린트 56번에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기한입니다. 7번에 1번 대금 납부 기한. 옛날에는 대금 납부 기일이었어요.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2월 28일이 기일이면 딱 이날만 돈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8일까지 돈 내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내면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옛날에 빨리 못 내니까 기일일 때는 이날 되기 전에 만약에 2월 26일 날 은행에 돈 갚아버리고 저당권 말소해가지고 경매 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요? 옛날에는 불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한으로 바뀌었다.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내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공매는 등기를 해야 되지만 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498페이지 양가로 4번 대금 불납부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 매각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 안 내면 뭐 한다고 해서 재매각, 다시 매각하는데 가격을 깎아주진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499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인도명령인데 등기소에 안 가도 됩니다. 촉탁 등기를 해줍니다. 법원에서 취득세, 영수증 이런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도명령, 부동산 인도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명령하고 인도명령, 명도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판사한테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곧바로 판사가 인도명령서를 교부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소송은 소송비도 200~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소송기간도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그 대신에 인도명령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만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즉 후순위 세입자가 안 나가면 인도명령이 가능하겠죠? 근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세입자가 안 나가면 다투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500페이지 이제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인데 굳이 그 경매하고 매수신청대리하고 중에서 따지자면 경매는 어려워요. 사실 좀 전에 했던 거는 여러 개를 알아야 되고 매수신청대리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도 됩니다. 양은 매수신청대리가 많지만 포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한 문제. 여러분들이 합격, 당락이 결정내는 거는 나중에 시험 보면 한 문제 때문에 한 문제. 물론 변수가 많으면은 1차는 2과목밖에 안 되니까 변수가 많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잘못 봐버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2차 과목은 공부를 꾸준히 하면 한 과목 만약에 잘못 쳤다 하더라도 3과목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2차는 합격하고 1차 한 문제 때문에 불합격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5, 6월 달까지도 1차를 6복습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니 3, 4월, 5, 6월이 아니고 다음 달이 3, 4월이네요. 1차 위주로 6복습은 하고 그 대신에 2차는 수업은 열심히 들어야 되겠죠.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2차는 주로 암기 과목이 많아요. 인터넷에 저는 저도 인터넷 같은 걸 많이 거의 수험생들 카페 이런 걸 많이 가입돼 있고 제 카페도 있고 이래서 스핑을 해보면 보통 처음에는 공법이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공법은 뭐 막말로 암기하면 되는데 학계로는 암기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암기할 수도 없고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이 수학적 기초가 있는 분들은 학계론이 쉽고 근데 학계론은 수학적 기초가 없는 분이 지금 수학적 기초를 공부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절대 불가능이더라고. 1년 만에. 포기해야 돼. 지금 전혀 계산하는 게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해봐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쉬운 사람은 최고 쉽죠. 계산하는 문제가 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저도 계산하는 거 어릴 때는 저도 진짜 수학 천재였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근데 1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도시로, 시골에 거기는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제가 태어난 데는. 그 고등학교는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도시로 유학 전학 간 거예요. 2학년 되자마자. 혼자 자취하고 있으면서 맨날 막 100일 정도 켜놓고 눈이 나빠지더라고. 혼자서 구축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안경 맞춰달라고 하니까 어디 순사도 아니고 금방 저렇게 안경 끼냐 하면서 안경 안 된다더라고. 어른들 보면. 그래서 한 2년 안경 안 끼고 있었더만 공부를 수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가 그럼 죽어버리겠다 이랬더만 사주긴 사주는 대신에 시골에 오면 어른들 보는데 안경 벗고 인사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 좀 정지 조건부로 그래서 사줬어요. 안경을 그때 끼봐야 이제 수학을 이미 한 2년 안 들어버리니까 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그 뒤로 못했어요. 수학을 못하니까 이거 학교론 계산하는 것도 모르겠더라고. 모르는데 제가 맞추긴 했어요. 이 중개실무에도 이런 게 나왔어요. 미래가치, 퓨처 밸류 계산하는 게 나오긴 했어요.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1년에 10%씩 오른다. 2년 후에 얼마가 되는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미래가치, 퓨처 밸류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입니까? 맞아요, 이거? 곱하기가 안 적어도 되죠. 이런 그냥 이래 안 적어도 곱하기잖아, 이거. 아무 말 없어도.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공식에 가자면 어려워요. 계산기 없으면 못해, 이게. R이 0.1이죠. 10% 오른다고 했으니까 2율이잖아요. 이게 0.1. 2년 후니까 n승 1 더하기 1.1 이거 하려면 뭐 1.21인데 이거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 그냥은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힘들어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면 상식적으로 5천만 원에 10% 오르면 500만 원 올랐잖아요. 그러면 5,500만 원이잖아요. 1년 후에. 2년 후라고 했으니까 이거 또 10% 오르면 550만 원 올랐네. 그럼 2년 후에는 6,050만 원이 답이에요. 답이 6,050, 60이네. 6050. 6,050만 원이 답이죠. 이런 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기출문제. 요즘은 이렇게 너무 쉬워서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계산하는 거 못해도 다 합격할 수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계산하는 거 못해도 민법은 지금 해도 전혀 기초가 없어도 다 기초 없잖아요. 민법은 지금 해도 가능한데 학계로는 전혀 기초가 없으면 계산하는 건 도저히 안 되더라고. 아예 전혀 모르면. 자, 500페이지입니다. 500페이지.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은 결론은 수업만 계속 들으면 최하 70점은 나옵니다. 예습복습 안 해도 수업만 듣고 앉아있으면. 그런데 70점 받아가지고는 2차를 완전히 합격했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80점을 받아야 안전하게 안전권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해야 되나.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 막판에 가서 지금 계속 듣다가 막판에 암기하면 되는데 지금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암기하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2장 내드린 거예요. 이거 암기하는 거 2장 이것만 다 암기해도 70점 받을 수 있어요. 억지로 안 하고 그냥 수업 들으면 아마 다 될 거예요. 500페이지 2번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 시험에 한번 출제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송 대리입니다. 명도 소송, 인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소송 대리 안 된다고요?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라고요. 그럼 뭐 하는데요? 단순히 지금 500페이지 양가로 2번 보고 있어요. 단순히 입찰표 적어내는 거, 돈 대신 내는 거, 돈 대신 돌려받는 거 이런 것만 자순이 매수신고, 자순이 매수신고의 지위 포기하는 거 이런 것만 가능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 대리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이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501페이지 공부하는 요령이 이것도 중개업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등록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었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에 해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에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14일 이내에 등록을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했죠. 이 14일. 이런 거는 뭐 14일, 7일 지금 외웠다가 잊어먹고 또 나중에 외워도 되고 이는 별로 어려운 게 없다고요. 반복하면 된다고요. 학교론 계산하는 건 아무리 반복해도 안 되더라고요. 계산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예를 들면. 그래서 크게 2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차만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으면. 2번 등록 요건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업하고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증보험 공제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보면 메뉴에 보정 설정 시기가 나와 있죠? 56번 맞나요? 있어요? 56번 메뉴에 보정 설정 시기 1, 2, 3번 주의하시라고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미리 못한다고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미리 해야 된다고 지금 등록하기 전에. 그 차이점을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차이가 나느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면 무등록업자는 보증가입을 못해요. 무등록업자가 가입해가지고
손님 들어오면 나는 자격증은 안 땄지만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미리 가입 못하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미리 해도 되는 게 반드시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개업 공개사니까 미리 가입을 해야 된다고요. 3번 등록의 결격사유입니다. 501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안 됩니다. 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3년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3년이 46번에 몇 번에 있어요? 10번에 있죠? 46번에 10번 밑줄 치놓으세요. 이거 다음 달에 3월 달에 이거 프린트 이걸 다시 뭐가 바뀌었냐면 이거 바뀐 거 다시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그냥 이거만 바꿀 거예요. 아까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바뀐 거 있잖아요. 6억천 그것 때문에 다시 할 건데 새로운 사람은 다시 받고 여러분들 손때가 묻었으면 그대로 쓰세요. 어딨냐면 몇 번에 있어요. 6억천으로 바뀐 게 29번에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에 4억 대 있는 게 이게 얼마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6억천 요걸 바꿔서 새로운 사람은 바꾼 거 내드리겠다고요. 그 다음에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억을 5억, 그 다음에 2억 4천을 3억 9천, 1억 8천을 2억 7천.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보호를 받는다.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게 파주, 화성시, 세종시. 이런 거 파주까지 암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인터넷에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사는 분은 파주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시세가 과밀억제권역이나 비슷하거든요. 파주나 화성시 이런 데가. 광주시도 마찬가지고 이천보다는 광주가 좀 더 비싸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이천이 더 커요. 도시는 광주보다 경기도. 그렇지만 광주가 서울에 더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광주가 더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집값이. 어쨌든 3월 달에 다시 내드릴 예정입니다. 이거 고쳐서. 양가로 3번. 그래서 3년입니다. 3년.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경매 관련 유죄 판결 받고 2년 미경과자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3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4번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었던 자. 이런 분들은 결격사유다. 그 다음에 5번은 법인의 임원이 이러한 1번부터 4번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럼 결격사유가 여기 5가지인데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라고 안 돼 있죠? 네. 그럼 파산선고받은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있는데 지금 결격사유라고 안 돼 있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되냐고 안 되냐고요? 안 되죠? 왜냐하면 개업 공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5가지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17가지예요.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안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보정설정금액 10번에 보정설정금액부터 보면 안 되겠네요. 거기에 502페이지 양가로 6번 지방법원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2번에 보면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10일, 15일에 다 정리는 되어 있는데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등록사항 등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했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암기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 그럼 통보를 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이제 요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있는 내용들입니다.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 신청대인 등록사항 등을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며칠까지?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 협회. 이 다음 달, 예를 들면 2월달 걸 다 모아가지고 3월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이 통지하면 협회에는 3월 15일까지 통지합니까? 아니면 4월 15일까지 통지합니까? 언제요? 3월 15일입니다. 같은 다음 달이에요. 그럼 통보받은 날로부터는 5일 이내예요. 5일 이내에. 같은 달이라고. 다 다음 달이지. 그 다음 달이라고 안 돼 있잖아요. 다음 달 15일. 실무교육 8번, 양가로 8번. 양가로 7번, 게시도 보면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게시해야 되는 게 등수, 보호자 4개가 있었죠? 여기 추가로 3개를 더 게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중개업도 해야 되니까. 그 자격증만 하나고 나머지는 각각 2개씩 게시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대리도 하려면. 양가로 8번, 실무교육.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의 교육제도 5가지에도 비교가 돼 있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폐업 후 1년 안에 다시 등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 안 받아도 된다.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다. 교육 내용은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를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된다. 그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하다. 우리 교재 502페이지 맨 밑에 있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된다. 우리 앞에 268페이지에서 269페이지 할 때 말했어요. 268페이지 표 보면 이거 이미 체크돼 있죠? 502페이지 앞에서도 말했다고요. 교육제도 5개 비교하는 건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아마 사람들이 다 공인중개사법 쉽다, 이거 고득점 해야 되는 과목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지. 정확하게 모르면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려요. 답만 피해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아마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 충격받을 거예요. 처음에 점수 안 나와요. 17.5점 나온다고. 태어나가지고 바로 와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면 40점 나와요. 근데 2달 듣고 나서 모의고사 보면 17.5점 나와요. 뭐야 이거 시험 떨리는데 오히려 점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살이 자체가. 제가 예를 들어서 볼링 치는 거 이런 거 볼링 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두 손으로 공 굴리면 거의 한 100점 가까이 나와요. 근데 알고 폼 잡고 공 돌리고 이러면 다 빠져버리고 50점도 안 나온다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제 그러면 고득점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즐겨야 돼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는다. 저도 와이프가 맨날 지금 교정 보라고 했더만 짜증난다,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해서 자꾸 입에 붙었더라고 그게. 그러면 옛날에는 그래서 막 짜증나고 했는데 이제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싶어서 그래 고생 많다 말로만, 속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고. 그럼 원하면 이제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죠. 비진 의사 표시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 우리는 진실만을 이해해야 되는데. 503페이지
보정 설정 금액입니다. 거기 10번에 보면 기억 미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프린트에도 있는데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그거 보고 모의고사에 나온 거 그 모의고사를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틀리봐야 계속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7번 틀리니까 8번째 맞추더라고. 똑같은 문제 내면 또 틀려요. 똑같은 문제도 다음에 맞출 것 같아도 그럼 당연히 틀린 걸 다 맞추면 모의고사 다 맞추면 그럼 분명히 무조건 실제 시험은 떨어져요. 1회 모의고사에 1등한 사람 다 떨어졌어요. 1회 모의고사에 1등한 사람은 실제 시험에 다 떨어졌다고요. 제가 아는 분 작년에 1회 모의고사 1등 해가지고 떡 돌리고 그래서 학원에 떡 한 말 해가지고 와서 그리고 실제 시험엔 떨어졌다고요. 떡 먹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해가지고 하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9월달에 와가지고 미리 할 걸 그때 왔으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미리 할 걸 해가지고 후회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1등 하면 절대 안 돼요. 이때까지 시험 수석한 사람도 100% 다 중개업을 안 한다 했잖아요. 자, 법인이 있고 분사무소가 2개 있어요. 여기에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내리도 한다고요? 그럼 보정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되는가? 4억, 8억, 얼마예요?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내리도 하고 둘 다 한다고 법인이 주된 사무소 하나 있고 분사무소 2개 있다고요? 4억, 8억 얼마냐고요? 보정 설정 금액. 8억입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 반대로 대답하면 돼. 비진여사 표시를 하면 된다고요? 2억, 1억. 중개업만 하려면 4억. 지금 매수 신청들도 하고 둘 다 한다 했잖아요. 그럼 매수 신청들을 하면 또 2억, 1억 가입해야 된다고요? 추가로. 그래서 8억이라고. 지금 보고, 책 보고 하라고 했잖아. 503페이지 거기에 양가로 10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 미연. 맨 밑에 니은에 이건 똑같아요. 중개업하고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는 게 이게 중개업하고 똑같은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504페이지 맨 밑에 11번 휴폐업 신고. 이게 작년에 신설됐어요. 없다가 매수신청 대리인은 매수신청 대리업을 휴업 3월 초과하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한 매수신청 대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분사무소에도 또한 같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작년 6월에 이게 신설되는데 옛날에는 매수신청 대리 휴업은 없었고 오직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개업하고 똑같이 신설됐어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3월 초과입니다. 3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딱 3개월만 휴업을 받으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505페이지 매수신청 대리 등록신청서 맨 오른쪽 위에 처리기간 14일, 중개사무소는 처리기간 7일, 밑에 첨부서류 2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칙 제출하고 예외 제출 안 해도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제출 안 합니다. 아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왜?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는 아직 원칙은 제출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안 해도 된다. 1번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돼요. 중개인은 자격증 없잖아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된다. 시험에 모든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할 수 있다 하면 X죠? 중개인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3번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는데 중개 실무교육을 받았으면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면 매수신청 대리 할 때 또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다. X죠? 중개 실무교육하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별개 교육입니다. 만약에 지금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 대리도 하고 처음부터 동시에 둘 다 하려고 하더라도 교육 둘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여권용 사진. 작년에까지는 반명 안판 사진에서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명함판에서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다. 맨 밑에 505페이지 표 맨 밑에 수수료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암기 프린트 이 말이 어디 있어요? 52번인가요? 52번. 52번에 몇 번에 있어요? 11번. 네, 11번에 있습니다. 2만원,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06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지방법원장이 주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죠.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법원장하고 누가 파워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법원장이? 예.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누가 파워 있어요? 원주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누가 파워 있냐고요? 시장이 훨씬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있다는 건 돈이 되는 거, 권력이 있는 거, 돈하고 권력은 따라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아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구속 많이 되잖아요. 시장군수구청장 이런 사람 돈 받아먹고. 근데 법원장 돈 받아먹고 구속, 누가 돈을 줘야 뭐 받아먹지. 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권력이 없다는 얘기. 왜냐하면 판사는 권력이 없어요.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하는 것만, 판결하라는 거 하는 것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남편이 판사잖아요. 그 나경원 욕한 애들 처벌하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니까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기소 청탁했잖아요. 좀 재판에 넘겨달라. 넘기기만 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지금 인터넷 치봐야 나경원 기소 청탁하면 나온다고. 그만큼 판사는 오히려 사정해야 돼. 좀 넘겨달라고 재판에. 안 넘겨주면 재판 못해요. 판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청렴한 걸 알려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존경받는다고. 오히려 시장군수구청장 하면 저 사기꾼들 돈 받아 먹을지도 모르는데 이러지만 지방법원장이라고 하면 공신력이 높아요.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걸어놓으면 손님들이 이거 뭐 법원장이 뭐 하라고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공신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시라고요. 지금 1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지금 뭐 1,700명 정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대요. 10만 명에 2,000명도 안 되면 적은 거잖아요. 10%도 안 되고 뭐 한 2%밖에 안 되잖아요. 2%도 채 안 돼요. 507페이지 매수신청 대리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맨 뒤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인감증명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이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인감증명 제출하는 게 없다고요. 여기만 인감증명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무교육에 중개실무교육은 일반 임원도 책임자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 실무교육은 오직 대표자만 받아요. 왜냐하면 대표이사만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든 과정을 보면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모욕감을 느껴서 가급적이면 매수신청 대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표이사가 사장이 경영구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전국 법원에 돌아다니면서 입찰대리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근데 대표자만 가야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법원 행정처에서. 왜냐하면 자기들 법원 행정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변호사 될 거잖아요. 앞으로. 그 변호사들이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2번 사건 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5년.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도 5년 보존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양가로 3번에 맨 밑에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전부 5년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그래서 5년이 몇 번에 있어요? 5년이 41번에 3, 4, 5번에 있네요. 3, 4, 5번 41번에 있죠?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07페이지. 그 다음에 508페이지 보수 영수증인데, 보수 영수증 동그라미 1번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상. 제가 이걸 옛날부터 이렇게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법원행정처에 작년에 바꿀 때 이거 이상을 초과로 바꿔야 됩니다 하니까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더니만 이걸 반영을 안 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맞잖아요.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죠.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시험에 이상 이렇게 나오면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예규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게 논란의 대상이 돼서 그랬겠죠. 자, 그 다음에 그 509페이지에 보면 중개보수가 아니고 매수 신청들이 보수 영수증이 이게 법정 서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보수는 법정 서식도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었죠. 매수 신청들이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고 교부도 해야 됩니다. 다만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510페이지 매수 신청들이 보수표인데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우리 암기 프린터 몇 번 있어요? 52번에 있나요? 암기 프린터 52번에 12번부터 있어요. 12번부터.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50만 원. 그 다음에 중간에 2번에 보면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맨 밑에 실비 261페이지 할 때 했습니다. 실비는 한도액이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실비로 받을 수 있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이나 근거리, 각광거리 가는 교통비는 실비로 따로 받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13페이지 양가로 5번 의무 동그라미 4번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니은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다음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휴폐업은 미리 신고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사후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또 신고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양가로 6번 동그라미 2번, 3번이 한 번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2번, 3번만 밑줄 치놓고요. 양가로 6번에 경매라는 거는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1등. 근데 두 사람한테 내가 대리해서 1등 시켜줄게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사기잖아. 사기. 지금 혼인빙자 간음죄는 없어졌죠. 혼인빙자 간음죄가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죄는 뭐 어떻게 처벌받았냐면은 결혼할게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혼인빙자 간음죄였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됐지만 여자 2명한테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돈 빌려가지고 안 갚으면 그 뭐예요? 사기죠. 사기. 2명하고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 일처제니까 그 사기의 기망행위 이단의 고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라고요. 두 사람한테 1등 시켜 내가 낙찰 받아줄게 하면 두 사람이 불가능하다 했잖아요. 아까 1등이 2명 나오면 추가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또 똑같은 금액 써내면 추첨을 하는데 2번, 3번은 보면 지금 2번은 뭐예요? 하나는 대리인으로 하나는 본인으로 입찰을 해버리면 둘 중에 한 명밖에 낙찰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짓은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안 되는데 괜히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나 받아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514페이지 지도감독관청입니다. 암기 프린트 12번에 별표에 있죠. 암기 프린트 12번 별표에 보면 지도감독 12번 맞나요? 지도감독관청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무등록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감청이 누구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한다. 이건 앞에 했던 거 복습이고요. 오늘 하는 게 이제 3번, 4번인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하는 것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이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15페이지 등록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보면은 절대적 취소 515페이지 이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515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그 등록 취소 업무정지 관리대장 5년 보존해야 된다. 앞에 우리 암기 프린트 5년 봤죠? 5년 보존, 5년 다 기억하시고요. 절대적 취소는 보면은 3번에 보니까 폐업신고입니다. 폐업신고.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신청 내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중개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매수신청 내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동그라미 8번만 밑줄 치십시오. 다 암기하기는 힘들고요. 암기 프린터 1년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1년 암기 프린터 1년 44번에 12, 13, 14, 15, 15번에 나와 있네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매수신청들이 임의적 취소다. 그런데 12번은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라고 되어 있죠. 12번하고 15번이 똑같은데 중개업에서는 절대적 취소고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니까 좀 기억을 하시라고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516페이지 등록증 반납. 우리 뭐 암기 프린트에 다 나와 있어요. 반납은 전부 다 며칠 이내 해요? 7일 이내에 합니다.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사망을 하면은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법인이 해산하면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합니다. 암기 프린트에 다 있어요. 반납 51번에 반납 보면 또 있죠. 51번에 몇 번에 있어요? 사망, 해산. 34번? 45번, 45번, 46번, 47번, 48번. 예, 이게 45, 46, 47, 48이에요. 45번은 뭐냐면 개업공개사가 사망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제출할 필요도 반납할 필요도 없고 폐업 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사망을 하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대표자 이었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그런데 48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업무정지. 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절대적 업무정지가 없는데
매수 신청드린 절대적 업무정지 3번에 보니까 휴업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중개업을 휴업하면 또는 매수 신청대리를 휴업하면 절대적 업무정지 되더라고요. 업무 못하게 하려고. 우리 책에는 지금 중개업을 휴업하는 경우만 나와 있는데 매수 신청대리 휴업하는 경우도 절대적 업무정지입니다. 매수 신청대리 휴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못하게 절대적 업무정지를 한다고요? 매수 신청대리 휴업이나 중개업을 휴업했을 경우 절대적 업무정지다. 업무정지 기간은 517페이지 메뉴에 1월 이상 2년 이하다. 우리 중개사무소 업무정지는 6월 이하죠? 양가로 6번 명칭 표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처분받았다고 출입문에 써붙여야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라는 말이 없죠? 논리적으로 보면 써붙이는 게 맞아요? 안 써붙이는 게 맞아요?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는 게 맞죠? 저도 옛날에 25년 전에 회사 다닐 때 제 위에 있는 부장이 저 고등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맨날 술 먹으러 가자고 하고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졸고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 하니까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 몇 조 퇴폐 영업하다 적발돼서 영업정지됐다고 이거 써붙여놨더라고. 빨간 줄 2개 쫙 끊어놓고 이거 훼손한 자는 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이렇게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부장이 개구멍 있으니까 따라와 이러면서 써붙여놨는데도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써붙이는 게 맞아요. 근데 업무 중개사무소는 써붙이라는 말이 없다. 519페이지 519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한번 출제됐어요. 아이다의 원리,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보면 부동산이든 뭐 백화점에 가든 어텐션,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래서 마네킹이 옷 입고 있고 식품 코너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마네킹에 살아있는 사람이 옷 입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가서 만져봐. 살은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살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움직여요, 마네킹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마네킹이 움직이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주의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사고 싶은 욕망, 디자이어, 욕망을 느끼고 액션, 행동,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럼 클로징, 즉 계약 체결은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욕망이나 행동 단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근데 손님들이 나 지금 사고 싶은 욕망 느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기 때문에 동물적 감각을 보고 느껴야 되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자꾸 이런 감각은 공부 못하는 사람이 뛰어나다고요. 손님 본 촉은 또 뛰어나요. 그래서 딱 합격할 점수만 받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셀링 포인트 520페이지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셀링 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 하는데 3번 520페이지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법률적, 4번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등등이 있는데 그러면 기술적인 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인데 새 아파트가 더 비싸잖아요. 그럼 새 아파트가 비싼 이유가 뭐냐? 이거 새로운 건축 자재로 새로운 공법으로 지어서 비싸다. 이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거 재건축 해가지고 재건축하면 비싸잖아요. 옛날 오래된 아파트보다. 그게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 경제적 측면은 부동산의 가격, 월세의 적정성. 예를 들면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전세인데 어떤 거는 1억인 경우도 있고 9천만 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9천만 원짜리 싼 거 중개할 때는 사장님 이거 다 1억인데 오늘 처음 9천만 원짜리 나왔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라는 취지로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 그럼 법률적 측면은 521페이지. 그러면 1억짜리 비싼 거 중개할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비싼 거 중개할 때는 어제는 9천만 원짜리 있더니만 왜 이렇게 비싸졌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 그 9천만 원짜리 은행 융자가 많이 돼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뗄 우려가 있습니다. 차라리 1,000만 원 더 주고
확실하게 받아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손님이 와가지고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추천 좀 하나 해주세요. 아파트에 사는 게 좋을까요? 남자도 데리고 오고 싶고 이러는데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뭐가 좋다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뭐가 좋다고 해야 되냐고요? 아래 보세요. 뭐요? 단독, 아파트 둘 중에 하나 대답해라고. 예, 그래요. 그래, 그게 답이에요. 그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셀링 포인트는 딱 무조건 단독이 좋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일반적으로 단독이 전원주택이 좋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요. 손님이 계속 아파트 막 말하면서 아파트 살라고 맘먹으면서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 잘 안 되겠죠. 아파트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예, 아파트도 안면 몰수하고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예,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절대적이진 않아요. 상대적이라고, 상대적. 왜냐하면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인데 매수인의 특징이 다양하므로 셀링 포인트도 다양하다. 마지막 522페이지 522페이지 522페이지나 봐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522페이지 이제 마지막 다 했어요. 이거. 예, 그럼 좋은 거 안 좋은 거 뭐부터 보여줘야 돼? 만약에 부동산 손님이 와가지고 저도 이게 실제 경험 많이 했어요. 좋은 물건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보여달라면 뭐부터 보여줘야 되냐고 방 보러 하면. 그럼 선 보러 갈 때 언니 데리고 가야 돼요? 여동생 데리고 가야 돼요? 언니 데리고 가야 되죠. 여동생 데려가면 무조건 깨져요. 그거는 여동생한테 마음이 가 눈이 여동생한테 간다고. 좋은 거부터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은 예.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안 좋다고 하면 좋은 거. 이거는 사장님 절대 다른 데 가서 봤다 소리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살라고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좋은 거부터 보여주면 더 좋은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어떻게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보여주는데 더 이상 없는데 보여달라 하면 예, 그래서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는 상식적인 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이거는 특별히 법률 지식이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거라서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도 나갑니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